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BAS 그림 읽어주는 세인. 오늘은 트렌드 코리아 2026년 책을 여러분께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여기는 H's 커피 랩입니다. 커피 볶는 소리가 중간에 날 거예요, 여러분. 여기 김남도 선생님과 지금 연구진들은 2026년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로 총 9가지를 키워드를 잡았는데요. 홀스 파워라고 내년에가 말의 해잖아요. 그래서 홀스 파워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이 들어갔는데요. 먼저 휴먼 인터루프, 그리고 필코노미, 제로 클릭, 레디코어, AX 조직, 픽셀 라이프, 프라이스 디코딩, 건강지능 HQ, 1.5 가구, 근본이즘. 네, 아마 몇 가지는 바로 여러분들이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몇 개는 축약된 내용이라 펼쳐서 봐야 되는데, 이 책의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서문에 들어보면 서문의 주요 키워드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서문을 읽어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홀스 파워, 사람의 지혜와 말의 힘, 켄타우로스처럼 AI 시대를 달려나가자. 네, 한번 같이 달려나가봐. 키워드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서문에서 보면 이 서문에 2026년 10대 키워드 AI와 인간의 변증법적 상호작용. 첫 번째, AI 적용으로 소비 생활이 직접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그려낸 키워드가 제로 클릭입니다. 소비자가 무엇인가를 찾기 전에 AI가 먼저 제시해 디지털 생활 전반에서 클릭이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제로 클릭 트렌드는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해야 하는 광고, 마케팅, 판촉, 영업 등 판매와 관련된 모든 활동 역시 근간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AI 적용으로 조직 운영이 대전하는 모습에는 AX 조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AX 조직은 단지 업무에 AI를 많이 활용하는 것을 넘어 부서 간, 장벽과 상하 간 엄격한 계층제를 허물고 자유분방한 협업과 학습, 재학습의 문화도 함께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레디코인데요. AI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바뀌는 거, 폴더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화가 급속도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 지금 AI 역시 AI를 사용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지식인이 되어버린, 먼저 오랫동안 중장년층을 보게 되면 오랫동안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반으로 사회생활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AI 쪽의 기능, 그런 부분을 잘 다루는 젊은 세대들이 훨씬 빠르게 그 속도감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세대 간의 유계 질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삶의 정보, 경험이 녹아나서 세대 간의 젊은 세대와 그리고 경험이 많은 중년 세대의 차별화가 있었고, 또 중년을 통해서
기성세대를 통해서 신세대, 젊은 세대가 배워가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런 지혜보다는 기능적인 것, 좀 더 우리한테 편리하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많이 부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나중에 여기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AI 쪽 그리고 너무 테크닉 쪽, 테크놀로지 쪽으로만 우리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인간다움을 잘 지켜나가는데 더 중점을 둘 것이냐, 그런 부분도 언급이 되어 있어서 주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AI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바뀐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이 레디코어다. 준비한다는 레디와 삶의 핵심이라는 코어의 합성어인 이 키워드는 무엇이든 사전에 준비하고 여행 연습하고 미리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트렌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기 주도와 선행학습, 문화 속에서 자란 젊은 세대는 크고 작은 인생사 무엇이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계획하고 체크하고자 한다. 인공지능 시대의 합리성의 생활 습관까지 내재된 것이다. 이러한 초합리성의 구매에 적용된 트렌드가 세 번째 나옵니다. 프라이스 디코딩입니다. 디코딩은 해독하다라는 의미인데요. 특히 암호를 푸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의 가치라는 가격이라는 블랙박스를 암호 풀듯이 해독해 구매하는 초합리적 소비 행위를 일컫습니다. 이제 소비자는 단순히 가성비만 보지 않고 프라이스 디코딩은 가격을 형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특히 상품 가치와 브랜드 가치를 구분해 자신이 구매 기준에 맞는지 꼼꼼히 따져본 후 살지 말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명품 시장의 위축이나 듀프 소비의 약진 같은 현상도 프라이스 디코딩 트렌드의 연장선상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픽셀 라이프 설명인데요. 2000년대 들어 사회 변화의 속도가 정말 빨라지고 있죠. 근데 초개인화를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그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따르던 큰 흐름의 메가 트렌드가 사라지고 각자 자기 취향에 맞는 잘게 부서진 마이크로 트렌드를 따른다. 소비자는 더 이상 하나의 유행이 오랜 기간 머물지 않고 찰나에 스친 트렌드를 가볍게 탐닉한 뒤 미련 없이 다음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변화를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액정의 가장 작은 단위 픽셀처럼 작고 많고 짧게 소비하는 방식이 일상화됐다는 의미에서 픽셀 라이프라 부른다. 지금 5가지 키워드를 말했고요. AX 조직, 레드코어, 프라이스 디코딩, 픽셀 라이프. 네, 나머지 4가지의 먼저 근본이즘입니다. AI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상을 척척 생성해내는 현실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진본의 희소성에 가치를 두게 됩니다. 최신 유행과 디지털을 넘어서는 문화적 역사적 아우라를 가진 고전과 아날로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것이다. 요즘 젊은 세대는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문화현상에 큰 관심을 보이는데 이 역사적 향수의 반영 또한 근본이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필코놈인데요. 여기에 AI가 합리적인 대명사라면 그 대척점에 있는 가장 인간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분입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객관적으로 딱히 설명도 어려운 가장 주관적이고 인간적인 요소인 기분이 소비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자신의 기분을 진단하고 관리하며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뭔가를 구매하는 행위 전체를 일컬어 감정을 의미하는 필과 경제를 의미하는 이코노미가 합성어 필코노미라고 명명하고자 합니다. 기분이 이제 식품과 주거 시장은 물론 심지어는 차가운 기술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1.5 가구예요. 이런 1.5 AI가 몰고 온 변화 중에서 하나가 정밀한 개인화인데 AI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가뜩이나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1인 가구의 자율적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오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은 줄이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삶의 형태를 1.5 가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는 침해 불가한 자율성을, 0.5는 선택적 연결감을 지칭합니다. 단순한 1인 가구를 넘어서면서도 그렇다고 다인 가구로 하기에는 뭔가 비어있는 새로운 가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1.5 가구는 빠르게 개체화하는 인공지능의 시대에 1인 가구가 주는 애로움을 덜기 위한 실용적인 대응입니다. 이렇게 사회가 초합리화하고 사람들은 애로워지면 이제 믿을 구석은 내 건강뿐입니다.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건강은 언제나 중요한 화두였지만 호모 100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관리는 단순한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과학적, 의료적, 총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변했다. 지식으로 성공하던 시대에는 지능이, 소셜 네트워크의 시대에는 감성 지능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건강지능, HQ가 삶의 필수 역량이 된다. 지금까지 키워드를 AI 도입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과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이 구조를 철학자 해결의 변증법 논리로 설명해 보자. 변증법이란 현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모순과 충돌을 통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한다는 관점이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작용과 반작용이 맞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갈등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탄생한다는 것이다. 변증법의 개념은 첫 번째, 하나의 작용을 의미하는 정, 태제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그것에 대한 부정, 모순, 대립되는 주장을 뜻하는 반, 안티테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대립을 극복하고 더 높은 차원에서 통합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합, 신태제이라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이 논리를 이번 키워드에 적용하면 제로클릭, AX 조직, 레디코, 프라이스티 코딩, 픽셀라이프는 AI 시대의 정의, 근본이즘, 필코노미 1.5 가구, 건강지능은 반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두 작용의 변증법적 합에 해당하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휴먼 인 더 루프입니다. 휴먼 인 더 루프. 휴먼 인 더 루프란 인공지능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인간이 적어도 한 번은 개입해야 한다는 AI 활용 철학을 말합니다. AI가 아무리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개입해야 상황적 의미에 윤리적 판단, 창조적 감성을 부여함으로써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휴먼 인더 루프는 단순한 AI를 인간의 통제하에 둔다는 소극적 개념을 넘어 인간과 AI가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협업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번 책의 핵심 주제인 AI
인간 상호작용의 대표 키워드라는 측면에서 2026년 별이가 되는 키워드로 선정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표현되는 홀스파워, 인공지능의 하체와 인간의 지혜의 상체가 결합한 반인반마 켄타우로스의 힘을 얘기합니다. 2026년은 병원형 붉은 말의 해입니다. 말은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이동수단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피터 칼라크나는 말의 세계사라는 저서에서 말이 문명의 확산을 가속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합니다. 말은 애나 지금이나 속도와 기동력 그리고 힘의 상징이다. 반면 겁이 많고 예민하면서 인간과 신뢰관계를 한번 맺으면 강한 애착을 보이고 감정 표현도 풍부하다고 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표현처럼 말은 자연의 기계적 걸작이면서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동물이기도 하다. 자, 그래서 2026년도의 키워드는 홀스 파워로 정했답니다. 말은 강인한 존재다. 하루 수십 킬로미터 이상을 달릴 수 있는 강한 체력과 지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말은 힘의 상징이다. 제임스 와트는 증기기관의 출력을 설명하기 위해 당시 가장 강력했던 말의 힘을 기준으로 했다. 그것이 마력으로 1마력은 746와트에 해당한다. 갈등과 침체로 지쳐있는 대한민국이 2026년에는 강력한 말의 힘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 네, 이렇게 지금 서문에 적고 있습니다. 서문에 말미에 보면요. 챗 GPT가 처음 공개된 것이 알파고 이후 3년 만인 2019년이고 정식으로 나온 것은 3년 후인 2022년 11월 말이었다. 그리고 다시 3년이 흐른 지금 AI의 여파에 세계의 트렌드를 뒤흔들 만큼 심대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3년 후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30년 후에는 여기 이세돌 바둑 그 기사 거의 천재시죠? 네, 이세돌 인생의 수일기 책에서요. 정해진 답은 없고 누구도 대신 둘 수 없다. 돌고 돌아도 가장 나다운 수를 찾아가는 것.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이다. 라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서문에 이 AX 대전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AI에게 압도되지 않고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한 수는 무엇인가? 가장 나다운 자신만의 제 78수를 당신은 가지고 있는가? 네, 여기 책에 지금 트렌드에서 아마 여러분들의 그 답을 찾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오늘 여러분들과 이 책을 나눌 수 있어서 2026년이 탄탄히 준비되고 시대를 알고 경제를 알면 우리의 2026년 미래 또한 좀 더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그런 2020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장소는요, 제가 H's 커피랩, 정말 커피 맛이 좋은 H's 커피랩에서 여러분하고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또 한 주 되시고 12월 첫날입니다. 여기 건강 생각했죠? 네, 건강 지수를 생각하는 감성 지수를 넘어서 건강 지수를 생각하는 그런 12월 말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